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Constitutional Law, First Amendment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First Amendment 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공부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같이 열심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irst Amendment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개정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people peaceful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의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들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게 큰 그림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많이 다루어 드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free speech, scope and threshold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First Amendment 이 보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호 범위에 어떤 것이 보호될 수 있는지, 즉 어떤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의회가 우리를 막지 못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호 밖에 있는, 즉 의회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그래서 누군가 사회를 선동하는 incitement,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사회를 무너뜨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잘 봐주셔야 할 것은 어,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우리는 언젠가는 전복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뜬구름 잡는 소리들은 웬만하면은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하고 이것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through threats 라고 해서 진정으로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위협이 된다. 예를 들면은 나는 정확하게 1시간 뒤에 누구를 찌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의회에서 막을 수가 있겠죠. 위험성을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위협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난 너를 공격할 거야 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obscenity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란한 루머를 퍼뜨리는 것. 음란성이 있고 외설적이고 정말 저급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보통은 여러 가지 성적인 거는 음악에 들어있죠. 근데 그러한 가치도 없이 그냥 단지 누군가를 조금 음해하고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이러한 obscenity, 외설을 하는 경우 역시 의회가 나서서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child pornography 당연하겠죠. 이거는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이. 그다음에 defamation, 그래서 명예훼손 역시 왜냐하면 누군가를 이유 없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의회가 나서서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것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덜 보호되는 카테고리도 상업적인 측면은 지금까지 선동, 진정한 위협, 외설, 뭐 아동 포르노, 명예훼손, 그다음에 fighting words 이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욕을 하는 경우에 그 모욕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요즘 사례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밑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범죄 위증, 범죄 모의, 지시, 음란물 배포, 교제 등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막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막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덜 보호되는 카테고리에는 당연히 상업적인 것들은 대부분 상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정말 탁 이건 정말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막아줘야 된다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업적인 거 역시 조금 더 less protected, 덜 보호되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 크게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네, 보호되는 큰 축은 당연히 이 정치적인 표현이라는 게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큰 물의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당연히 예술, 문학 표현할 수 있고 상징적인 표현, 학술, 과학, 토론 등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본인들의 의견,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당하게 보호될 수 있다. First Amendment에 결국 이 보호되는 표현의 큰 축들이 First Amendment가 제정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요. 그래서 이 선동이라는 것은 이 사회를 좀 혼란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래서 불법 행위를 하려고 한다던가 그거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할 것 같은 개연성, 가능성이 있었을 때 국가에서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 유리창 가게를 깨라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보호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당연히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through threats라고 해서 진정한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합리적인 대상이 심각한 폭력의 위협을 느낄 진정한 위협. 당연히 이유도 없이 상대에게 폭력을 가한다 하면 당연히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 무모성 정신 상태 필요. 피고가 발언이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상당한 위협을 인식했거나 고의로 외면한 경우에는 당연히 진정한 위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으면 당연히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서는 또 포인트가 뭐 내가 굳이 너를 며칠 이후에 때리겠어 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은유상으로 돌려 말해도 문맥상으로 아탁 이렇게 위협이 될 것 같다라고 표출을 해도 상대방이 위협으로 정당하게 느꼈다면 그것은 진정한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conditional threat라고 해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걸 안 하면 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진정한 위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obscenity라고 해서 음란성,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음란한 말을 한다던가 외설적인 말을 한다던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외설에 해당해서 이것도 국가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 관련된 그러한 법이 바로 obscenity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란물 자체는 어떠한 남녀 간의 성적인 것을 참 저속하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은 국가가 나서서 포르노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술이나 뭐 여러 가지 예술적인 영화나 그러한 것들도 어찌 보면은 이게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음란한 것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막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것.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걸 막지 않으면 정말 큰 피해가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아동 포르노, child pornography 이거 당연한 말이겠죠.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동 포르노, 외설, 진정한 위협, 선동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이걸 딱 문제에서 보시자마자 이거 국가가 나서서 무조건 막을 수 있다. 이것들은 정말 국가가 나서서 막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무조건 막아야 한다라는 것들이 바로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까 5개 말씀드렸죠 여기
선동, 위협, 외설, 아동 포르노, 명예훼손, 이 defamation 가볼게요. 명예훼손도 아까 국가가 나서서 막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명예훼손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이 있고 일반인이 있겠죠. 공인 같은 경우는 뭐 정치인, 연예인, 요즘은 유튜버도 되겠죠. 인플루언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평판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겠죠.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타깃이 되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한번 걸고 넘어가 보자 하면 영향력이 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적 인물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진행하려면은 바로 이 경우에는 증명해야 되는 거는 이 명예훼손 당한 사람이 바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을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당했다 하면은 actual malice라고 해서 그 연예인은 그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이 거짓말을 알고 있었거나 진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무모하게 퍼뜨렸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증명을 해서 그 증명이 된다 하면 국가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뉴욕 타임스 vs 설리번이라고 해서 뉴욕 타임즈라는 유명한 신문 회사가 한 경찰관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적었는데요. 그 경찰관이 그래서 고소를 한 거겠죠. 그 뉴욕 타임스를. 근데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공직자를 비판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중요하다라고 해서 당연히 어떠한 내용을 비판을 했겠죠. 이 사람이 뭐 행위를 잘못했다. 이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actual malice, 말한 사람, 뉴욕타임즈가 거짓을 알고 있었거나 진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무모하게 퍼뜨렸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판단해서 악의적 허위를 가지고 거짓을 모르고 알고도 거짓말로 배포했나라는 걸 물어본다면 그런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고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의 공직자로서 이 공직자가 잘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은 actual malice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뉴욕타임스의 편을 들어줬던 것이 이러한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일반인들은 평범한 시민이나 뭐 우리 소시민들이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조금 더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증명을 빡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인 경우는 조금 더 보호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 악의적 허위 actual malice를 증명해야 되지만 조금 더 일반인은 그 기준이 널널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actual malice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과실만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어떠한 실수를 해서 내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과실만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일반인이 조금 더 명예훼손으로 상대를 고소하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 인물들은 제가 아까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이 법의 도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들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상대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 연예인들은 많은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니까 허들이 낮은 거죠. 그냥 상대방의 과실만 입증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스와 로버트 웰츠 이 두 사람은 모두 각각 소시민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소시민이고 피고인이 즉 허위 사실의 대상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대방이 의 과실만 인정하면은 허위 사실로 국가가 나서서 막을 수 있다라는 것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ighting words, 싸움 유발 발언이라고 해서요.
대면 상황에서 특정인을 향한 모욕적, 모욕감 유발 발언으로 즉각 폭력을 유발할 성격. 그래서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막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앞에서 특정한 인종을 겨냥한 인종 비하는 당연히 상대방의 그러한 기분을 나쁘게 하고 인종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비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의회가 나서서 그다음에 fraud, perjury, criminal solicitation 이 사기, 위증, 범죄 모의, 교사, 협박, 갈취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애초에 이러한 것들은 범죄 그 자체이므로 criminal case가 되겠죠.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의회가 나서서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경계선 보면은 뭐 offense 혐오 표현, 그래서 단순히 혐오를 느꼈다고 이 법이 나서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위협, 스토킹으로 이어질 때만이 법으로 구제할 수 있고 상징적인 표현은 표현성이 인정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에게 불을 그냥 의도 없이 지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법으로 나서서 막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의미를 갖고 있다면은 보호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덜 보호되는 표현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덜 보호되는 표현은 상업적 표현인데요. 아까 저희 지난번에 바로 여기서 보호되는 무조건 보면은 보호박. 그래서 무조건 보호받기니까 무조건 법에 걸리는 법이 나서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는데요. 이제는 덜 보호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법이 나서서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요. 바로 commercial speech, 상업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광고라는 것도 결국에는 상품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개인의 메시지가 되니까요. 근데 정치적 표현보다는 보호 수준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표현은 웬만하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상업적 표현은 가격을 뻥튀기 할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물건을 좋게 해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호 수준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규제는 가능하지만 그 규제가 reasonable, 합리성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계로 봐주시면 이 광고가 허위, 불법 상품 관련인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바로 나서서 막을 수 있고 정부의 목적이 중요한 이익인가? 그래서 정부가 이 광고를 막아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막을 수 있는 거고 없으면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규제가 그 이익을 직접적으로 증진하는가? 그래서 이 규제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우리가 예상했던 정부가 예상했던 효과를 바로 나타낼 수 있는가? 나타낸다면 막을 수 있고요.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지 않은가? 과도하다면 막을 수 없지만 이게 딱 적당하다. 이거보다 더 유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위헌일 수가 있습니다. 합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ntermediate scrutiny보다 약간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정부가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strict scrutiny, intermediate scrutiny, 그다음에 reasonable scrutiny. scrutiny 이름을 까먹었어요. rational basis. 그래서 strict 어, 그래서 이 strict scrutiny로 갈수록
strict scrutiny로 갈수록 이 목적이 무조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이 법을 실시해서 막아야 된다. intermediate은 뭐 이게 100%라고 하면은 75%, 이거는 51% 이상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 intermediate보다 약간 완화된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국가가 잘 조사를 해서 위헌인 경우 이게 만약 불법적 이게 만약에 옳지 않다고 하면은 막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strict scrutiny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발각이 됐다, 어떠한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됐다, 그럼 무조건 법이 이기는 거고 intermediate은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경우겠죠. 아시겠죠? 이것만 중요 봐주시면은 정치, 종교 이러한 것들을 막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개인의 자율성을 막는 거죠. 근데 이러한 돈과 관련된 것들은 자칫 조사를 잘 못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strict scrutiny로 갈수록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정말 기본적인 이 strict scrutiny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한하게 되면은 기본권이 해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strict scrutiny의 어떠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녀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국의 약값 광고 금지라고 하는 경우는 국가에서 약국의 약값 광고 금지라고 했는데 이건 위헌이 됐고 전기절약 위에 광고 금지 위헌이 됐고 도박 광고 하지마 도박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거 일단 나중에 보고 주류 가격 술 가격 공개하지 마 위헌 담배 광고 거리 제한 그래서 담배 광고는 여기만 나오게 해 위헌이었습니다. 그 도박 광고 제한 빼고는 다 위헌이죠. 즉 국가가 너무했다라는 거예요. 네, 도박 광고라는 경우는 도박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회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는 거고 약 어떤 물건을 사는데 값을 모르게 한다. 전기 절약을 위해서 광고를 못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을 사게 될 사람이 정보를 모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당연히 알게 돼야 될 정보를 모르게 한다라는 것은 그거를 막게 하는 법은 위헌이 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들은 모두 합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성인 유해물이라는 것은 완전한 외설은 미보지만 포르노 같은 것들은 당연히 법이 나서서 지켜줘야겠죠. 근데 뭐 외설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표현은 보호되기는 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라디오에서 케이스 보면은 조지 칼린의 욕설 방송, 근데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가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꼭 항상 예를 들어서 뭐 성인만 볼 수 있는 영화관, 밤 시간대 방송 같은 경우에서 조금 성인 전용 그런 것들을 트는 것은 국가가 나설 수 없다. 왜냐면은 이것들은 결국 어찌됐든 외설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주파 방송에서 포르노그래피를 틀어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시간과 장소 방법이 적절하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그렇게 외설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것들은 결국 표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과 관련된 것들은 strict scrutiny, 표현과 관련된 것들이 침해된다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거의 위헌이 되기 때문에 strict scrutiny가 적용이 된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보호되는 표현. 정치적 표현, 당연히 strict scrutiny 적용돼서 strict scrutiny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이 strict scrutiny에 해당하는 것은 이 정부가 본인들이 이 strict scrutiny에 해당하는 것들을 막고자 한다면은 정말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요. 전염병의 창궐, 정치적 표현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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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제한할 수가 없겠죠. 예술 문화적 표현 자체도 본인들의 표현이니까요. 상징적인 표현, 본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표현도 막을 수 없을 거고, 학문 과학 표현. 그래서 결국 어떤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자 할 때는 국가가 나서서 그거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는 그거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공부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가볍게 봐주시고 commercial speech, commercial은 중간 intermediate scrutiny, 성인 유해도 이것도 intermediate scrutiny,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했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political speech 무조건 보장해줘야 되고 artistic literary 무조건 보장해줘야 되고 symbol speech intermediate이나 정말 보장해줘야 되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academic scientific 지식과 관련된 것도 무조건 지켜줘야겠죠? 지식이 탄압되면은 의견이 탄압되기 지식인들이 탄압되는 거는 진짜 지식이 탄압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독재와 관련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threshold라는 것은 이게 표현인가라는 거겠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표현이잖아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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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 이게 진짜 표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듯이 이거는 표현이고 아니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우리가 무엇이 표현인가라는 것은 이게 표현이라고 판독이 되면은 법적으로 침범할 수 없는 것, 즉 어떤 걸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없는지 그거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 저희가 알아볼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쭈루룩 가보면요. 이거 다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것부터 가볼게요. 네, 케이스를 먼저 공부해 봐야겠죠. 그래서 텍사스 앤 존슨이라는 것은 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미국 국기를 불태웠습니다. 이 미국 국기를 불태운 것은 지금 현 정부 레이건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했던 것은 잘못하고 있어 라는 것에서 미국 국기를 불태웠어요. 근데 텍사스 주법에는 국기 모독을 하지 말라, 국기를 훼손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법 때문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쟁점은 결국 이게 만약에 표현의 자유라, 국기를 태우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은 이거를 주가 나서서 침범할 수 없겠죠. 즉, 이 국기를 불태우는 것이 표현이다 하면은 이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거고요. 이게 표현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잘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존슨의 행위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표출했다고 해서 체포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표현 의도가 있었고 국기를 태움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의미를 표현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걸 표현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스펜스 테스트를 공부할 건데 이 스펜스 테스트가 통과했기 때문에 expressive, 표현적인 추출물이다. 표현적인 컨덕, 상품이다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적인 산출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한다는 것은 결국 내용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은 strict scrutiny, 내용을 어떤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걸 막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기 때문에 strict scrutiny가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이 텍사스의 법은 위헌이다. 케이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Hurley v. Irish American Gay, Lesbian, Bisexual Group 라고 해서 보스턴에서 어떤 민간 단체가 성 패트릭 데이 퍼레이드, 뭐 예를 들면 교회 모임, 한마디로 보스턴에서 어떤 교회 단체가 교회 모임을 주최했는데요. 여기서 동성애를 그런 단체들이 오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교회 모임이니까 오지 마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주에서는 아니 너네들 우리 주법에 따르면은 차별해서 안 돼. 너 봐봐. 너 지금 교회 모임인데 지금 동성애자 분들이 오려고 했는데 막았다. 너 그거 잘못된 거야라고 했는데요. 그 민간 단체 측에서는 뭔 소리야? 우리가 지금 개최하는 거고 우리가 할 권한이 있어. 쟁점은 퍼레이드 주최자가 참가자를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암묵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누굴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좀 한번 판독해 보자라고 해서 대법원의 판단은 퍼레이드는 이 성패트릭 데이 퍼레이드는 단순히 행진이 아니라 어떠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는 것이고 거기에 참가할 사람을 정할지 안 정할지 역시 본인들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어떤 모임에 누구를 받고 안 받고 역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이 메시지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바꾸라 하는 것은 메시지, 즉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릭 스크루니에 의거해서 스트릭 스크루니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말 긴급적으로 국가가 꼭 해야 하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위헌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국가적인 어떤 위험도 없었기 때문에 위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말 글뿐만 아니라 누굴 포함시키는가 배제하는가도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을 자에도 자유의 일부, 즉 기다 아니다라고 매번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선택 안 하거나 이거 자체도 하나의 의사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ompel speech 금지 원칙 확립이라는 것은 비록 이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어떠한 그룹적으로 단체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자체도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 단체가 뭘 하라, 그 단체에게 정부가, 주정부가 뭘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compelled speech를 하지 마라. compelled speech 금지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ompelled speech 서로 모여서 얘기한 경우에 그러한 의견도 국가에서 막을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레이드 구성 자체가 표현의 일부이며 정부가 이 그룹을 포함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어쨌든 표현의 일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스쿨에서 법학을 다루는 로스쿨에서 학교에 don't ask, don't tell 동성애자 차별에 반대하며 군 리크루터 모병관의 캠퍼스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죠. 우리 로스쿨, 너 지금 군에서 군인분 오셨죠? 근데 당신네들 군대에서 지금 동성애자 차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 리크루팅 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에 와서 ROTC 같은 사람들 홍보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요. 이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학에서 ROTC 지원을 해야 돼서 군대가 오는 거를 막는 것 자체가 동성애를 우리는 지지해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군 리크루터에게 캠퍼스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동성애 차별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군대가 와서 ROTC 오세요라고 홍보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는 단순히 홍보의 효과예요. 그거를 대학에서 홍보하는 걸 허락했다고 해서 동성애를 찬성한다라는 동성애 반대에 찬성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이미 여기서 삐삐빅인 거예요. 즉,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인 거고 그 행정적인 절차를 해라 하지 말아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럼스필드 페어가 유일하게 국가가 이긴 합헌이었던 이 Hurley vs. Irish American Gay Lesbian Bisexual Group 이것은 위헌, 텍사스 존슨도 위헌이었고 마지막만 합헌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읽어보시고 텍사스 비 존슨은 행동도 말이 될 수 있다. 무언가를 개인이 하는 행동 자체도 의사표현이 될 수 있고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의사표현을 막는 것이 될 수 있다. 누굴 포함 배제하느냐도 표현이다. 그 그룹에 있어서 누가 누굴 받고 누굴 받지 말지도 본인들의 선택일 것이다. 근데 그것이 과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그룹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아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 헐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교회 모임이었죠, 여러분. 자, 교회 모임이었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말하고 싶은 것은 교리나 기독교 관련된 것을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라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정보를 얘기하려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떠한 정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앞에는 백인이 앉고 뒤에는 흑인이 앉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니면은 백인 버스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백인 버스가 따로 있고 흑인 버스가 따로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백인이랑 흑인은 다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스트릭 스크루니의 스크루니티 스트릭 스크루니에 위반되죠. 그 헌법 자체에도 피부색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시겠죠? 그래서 헐리 케이스는 교회 모임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교회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싶어.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와 맞는 사람들만 받고자 하는 것은 오케이. 근데 흑인 버스 따로 있고 백인 버스 따로 있는 것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흑인이랑 백인이랑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인종적으로 종교적인 자유는 있지만 피부색으로 차별을 할 수 없잖아요. 스트릭 스크루니에 걸리겠죠. 스트릭 스크루니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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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수의 사항을 빼고는 이 스트릭 스크루니에 기반해서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차별하고 있잖아요. 뭐 별다른 상황도 아닌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위헌이고요. 아까 지금 공부했던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합헌이 된다.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조심해서 모든 행동이 누구를 포함 배제하느냐가 항상 합헌일 수는 없다. 항상 죄송합니다. 누구를 받지, 누구를 포함시키지 말지 표현이 자유긴 한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또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던 거는
이거 공부한 거예요. 표현성 판단. 이제 오브라이언 테스트 가볼게요. USV 오브라이언, 데이비드 오브라이언이라는 청년이 징집 카드를 군사 모집소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한마디로 나 군대 가기 싫은데 파라 하고 영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전쟁 반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항의였어요. 그러니까 훈련소 앞에서 군대 가기 싫어 하고 찢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쟁이 싫어서 찢었다. 그것에 대한 항의였어요. 연방법은 당연히 영장을 찢는다는 것 자체가 군대 기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징집 카드를 훼손하거나 파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해버렸으니까 연방정부에서 지금 너 잘못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데이비드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아니 나 지금 전쟁 반대라는 내 의견을 표출하면서 찢은 건데 내 지금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막아서면 되냐라고 한 건데요. 이슈를 가보면은 정부가 징집 카드 파기라는 행동을 금지했는데 그게 동시에 전쟁 반대 메시지 표현도 막게 된다면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아니면은 단순하게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 침해 이 오브라이언이 이긴 걸까 아니면은 단순히 이게 지금 행정적으로 오브라이언이 잘못한 것일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징집 카드 훼손 금지는 합헌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결국 오브라인이 잘못했다라는 거겠죠. 왜냐면은 정부의 목적은 지금 얘네들이 이 정부가 징집 카드를 찢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전쟁 반대, 전쟁을 뭐 너가 반대하는지 반대 안 하는지를 못 말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징집 카드가 누구를 전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누구를 전쟁에 투입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뺏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오브라이언의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이렇게 찢을 수 없다라는 법으로 막은 게 아니다라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정부가 헌법상 권한이 있는가? 이 정부가 헌법에 의거해서 이 사람의 표현 자유, 지금 이 사람이 하려는 거를 정부가 막으려 하는데 헌법에 맞는가? 두 번째로 이 규제가 정부 이익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가 어떠한 사람이 뭘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헌법 안에 헌법 안에 있는가? 1단계. 그다음에 정부가 정말 정말 중요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가? 세 번째, 그 이익이 표현 억압과 관련이 없는가? 그래서 정부가 헌법 준수했고 정말 꼭 필요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뺏지 않는가? 정부가 지금 메시지를 막는 건가? 아니면은 단순히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정부가 이거 말고 더 유하게 할 수 있는 너무 지금 빡세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브라인 테스트랑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익이 표현 억압과 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부가 이 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나 오브라인 같이 지금 우리 전쟁하려고 하는데 오브라인 같이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에이 찢지 못하게 해 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위헌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는 어떤 병력들을 가용 병력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찢지 말라는 거였고 오브라이언은 이 말했던 것은 지금 나는 전쟁을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상충하지 않죠. 그래서 봐주시면은 지금 정부에서 영장이라고 할게요. 영장 훼손 금지. 금지라는 것은 바로
효율적인 병력 관리가 목적이었고, 이 효율적인 병력 관리는 전쟁 반대, 의견 표출, 제한. 또는 관련이 없겠죠. 지금 정부는 효율적인 병력 관리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지, 이 전쟁 반대하는 의견 표출을 제한하려고 이거를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징집카드 훼손 금지라는 것은 정부의 목적이 있고 표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 사람이 전쟁 반대에 대해서 이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합헌. 태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을 막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고 그다음에 모든 화재 행위 금지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국가적인 목적이 있고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표현할 권리를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합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When a law regulates conduct that incidentally burdens expression 그래서 when a law 어떠한 정부의 법이 regulates conduct 어떠한 것들을 제한할 때 그것은 that incidentally burdens expression 그래서 표현에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제한을 두는 표현에 어떠한 제한을 두는 그러한 법들을 좀 제청한다. 즉 정부가 어떤 표현을 제한하고자 한다면은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뭘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 it is constitution 이러한 경우에 합헌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오버런 테스트를 만족시킬 경우에 합헌이다. 즉 그 정부가 법을 처리하고자 할 때 정부가 만든 법이 헌법 안에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그다음에 unrelated to the suppression of expression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정말 최소한으로서 그것이 유일하게 가장 정말 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합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고요. 그다음에 컨텍스트 규제라고 해서 이것도 가보면은요. 자 규제 지금까지 저희 뭐지 뭐뭘 규제했다, 규제하지 않았다라고 나왔죠. 이제 정확하게 가볼게요. 이제 저희 보통 대충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정부가 어떠한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하면은 위헌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꼭 표현의 자유, 정확하게 그 표현의 자유가 뭔가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컨텍스트, 내용 규제, 내용을 규제한다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내용 규제, strict scrutiny. 그래서 표현의 내용, 주제, 관점, 발화자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거나 집행하려면 메시지를 읽어야 하는 규정, 말이 어렵죠. 결국 이 사람이 어떠한 표현을 했든지 어떠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모두 다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특정한 생각을 한 사람만 우대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
집행할 수 있는 거. 정말 쉽게 말하면요. 음, 이 사람의 결국 이렇게 보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그 차이점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주제별. 그래서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고 차별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관점, 누군가는 찬성한다고 해서 좋은 걸 받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좋지 않은 걸 받거나 하는 것도 안 되게 되겠죠. 발화자별, 뭐 흑인이 말했는데 안 되고 백인이 말했는데 되고 안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 보기엔 중립이라도 결국 같은 거를 말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걸 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메시지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모든 걸 같은데 그 메시지만 다른 경우에 차별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정말 내용을 규제한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규제한다라는 법이 만들어진 경우에는요,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고, 정말 이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증빙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위헌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개인의 기본권이나 아니면은 정말 개인의 표현의 내용, 주제, 관점, 발화자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판별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거의 위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은요, Reed vs. Town of Gilbert. 표지 규정을 행사 정치 이벤트로 분류별로 다르게 라고 했죠. 그래서 행사 정치 이벤트로 분류별 다르게 라고 했는데요. 내용 기반, 즉 행사 정치 이벤트 이것들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은 구별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이것이 다르냐에 따라서 차별이 된다면은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이 됐고요. 그다음에 Police Department of Chicago vs. Mosley 학교 앞 노조 피켓만 허용, 나머지 금지라고 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데 특정한 노조 그룹들만 피켓을 이용해서 말할 수 있게 하는 건 역시 위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효과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1차적으로 보면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 같지만 그 표현의 자유 이면에 여러 가지 다른 2차적인 부차적인 효과가 있다면은 내용 중립으로 갈 수 있다. 저희 공부해 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중심이 좀 중요한데요. 이것들은 방금 전 것들은 누가 뭘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방식을 규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방식은 이 메시지 자체는 항상 자유가 있는데 방식은 그걸 말하는 방식이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은 올바르지 않겠죠. 그래서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사람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누가 뭘 하느냐,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이때는 하지 마, 이때는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용 중립의 의미는 정부가 규제할 때
발언 내용, 주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누가 뭘 말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고려하지 않고 즉 어떠한 사람을 둘러싼 배경을 볼 필요가 없이 모든 발화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즉 규제의 목적은 공공질서, 안전, 소음, 교통 흐름 등 행정적인 이유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즉 이거죠. 너 그래. 누구는 A를 말하고 누구는 B를 말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별할 수는 없지. 근데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소리 지르면서 시위를 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결국 메시지를 갖고 걸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12시 새벽에 시끄럽게 하는 걸 갖고 방식을 갖고 걸어 넘어지는 것이겠죠.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기 때문에 내용 중립은 중요하다. 내용 중립은 아까 봤듯이 strict scrutiny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심사는 정부가 substantial. 아까 strict scrutiny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거를 지금 이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것을 지금 막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는 이걸 막지 않으면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막지 않으면 좀 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rict scrutiny 같은 경우는 전쟁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을 조금 정도는 침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 이거 표현의 자유를 좀 막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된다면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 교통 흐름이 있는데 12시 하면은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잡니다. 이거는 전쟁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겠죠. 그렇지만 정부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큰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정당화될 수 있고 그 대신 아까랑 다르게 최소까지는 아니고 좀 더 유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최선입니다 정도면 되는 거고 충분한 대체 수단이 있었을 때 즉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 저 말하는 사람이 저 표현하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과격하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증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은 여기 Word vs. Rock Agent Racism. 그 뉴욕시가 센트럴파크 공연자들에게 시 공무원이 제공하는 장비 음향 수준만 사용하도록 요구했는데 공연자는 우리 지금 장비를 써야지 좀 더 완벽하게 공연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음 억제는 여기 보면은 정부에서 정말 중요하게 소음 억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서 앰프를 특별한 걸 줬고요. 그다음에 좁은 맞춤. 불필요하게 많이 침해하는 건 아니겠죠. 즉 최대한 이게 정령 이것 말고 더 유하게 할 수 없나?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쵸? 이거는 스피커를 바꾸는 거 말고 뭐 더 할 수가 있나? 이 사람들이 특정한 노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스피커를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쵸? 음향, 장비를 바꾸는 것은 조금의 표현의 자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같은 기타, 뭐 피아노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대체 수단이 있냐? 표현자가 이 건반만 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음악하시는 분들이 근데 다른 거로 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합헌이 됐습니다. So the regulation need not be the least restrictive or least intrusive means.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것들은 최소 규제의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이 intermediate scrutiny는 strict scrutiny랑 다르게 지금 너네 지금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정령 이게 가장 유한 거니 이것 말고 더 풀어줄 순 없니? 라고 했을 때 strict scrutiny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거 말고 조금 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최선이다. 그나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인정되는 거예요. But it must not burden substantially more speech than necessary. 그래서 이게 조금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보다 조금 더 제한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이렇게까지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무조건 제한해야 되는 거.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strict scrutiny 근데 여기가 기본권이라고 해볼게요.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네? 이쪽은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게 정령 최선이니? 라고 했을 때 strict scrutiny는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유한 거야 라고 한 반면에 intermediate scrutiny는 꼭 가장 유하진 않아도 조금 빡세도 돼. 좀 빡센 거 할래. 근데 그렇다고 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너 조금 이게 정령 최선이니? 너 지금 너무 빡세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strict scrutiny는 아니 이거 우리가 가장 봐줄 대로 봐준 거야 라고 한 게 strict scrutiny라면 봐줄 대로 봐준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제한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intermediate scrutiny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 중립인지를 확인하는 세 가지 질문 집행할 때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내용에 따라서 차별하는 거니까 yes, 내용 기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위헌이겠죠. 네, no면 중립. 다음 가볼게요. 모든 주제 발화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이것도 차별 없이 이것도 문제겠죠. 뭐 A그룹은 10시에 되고 B그룹은 10시 이후에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겠죠. 여기서 yes면은 중립, no면은 위헌. 또 3번. 정부의 목적이 공공적 행정관리인가 메시저겁니까? 공익적 행정관리면은 합헌, 메시저가면 위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라이언 테스트는 그러니까 영장 찍는 거 말했죠? 그래서 영장 찍는 거 자체는 국가에서 그 영장 찍는 걸 막는 것은 행정적인 처리를 위한 것이지 메시지를 막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브라이언 너 잘못했어. 너 우리 국가가 한 거 위헌이야 라고 하는 거고 이 월 테스트는 너네 분명 표현의 자유 있어. 근데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 국가 역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나머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래서 너네들의 기본권은 침해하지 않을게. 그 대신 이것만 지켜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브라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스트릭트 스크루니에 해당하니까 가장 우리가 봐줄 만큼 봐줬어. 그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요. 이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 방식 규제는 need not 필요 없어. be least restrictive 가장 유할 필요가 없어. 가장 덜 빡셀 필요가 없어. 라는 거겠죠. 조금 더 강화적으로 들어가도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은 읽지 않고도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누군지에 따라서 차별되지 않으면은 중립으로 가고 메시지 그 사람이 뭘 말하느냐 안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사람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가 판단된다면 내용 기반 무조건 위헌 strict scrutiny 모든 발화자 동일 대우 그쵸 누구든지 상관없이 동등하게 이 법이 규제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중립. 그다음에 strict scrutiny는 가장 덜 빡세게. 중간 intermediate scrutiny는 그럴 필요는 없고
intermediate scrutiny는 대체 표현 할 수 있는 거 말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쨌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공익을 위한 거라면 대체적으로 합헌이고 관점 차별이면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고 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컨텍스트 베이스는 메시지 가지고 차별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뭘 말하느냐에 따라서 차별하면은 strict scrutiny 가동되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상황 아니면 위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compelling이라는 말은 정부에서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걸 compelling이라고 하고 substantial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웬만하면 해결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substantial입니다. 맞춤성 필요 조건은 정부에서 표현성을 막아야 되겠는데 그럼 가장 덜 빡세게 막아. context neutral은 어쨌든 정부에서 막아야 하긴 하고 안 막으면 조금 문제되고 그래 막을 테면은 그렇다고 너무 일단 막아야 될 이유는 있으니까 좀 너무 덜 빡세긴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만 해. 좀 알잘딱깔센으로 해. 라는 경우요. 그거는 메시지가 지금 이런 거 없죠. 너 메시지 말하지 못하지만 다르게 뭘 해줄 게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너 이 방식으로는 안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는 좀 해도 돼. 이거 되는 거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표현 카테고리 이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뭐 선동, 진정한 위협, 외설, 명예훼손, 사기 이렇게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면은 국가에서 나서서 두드려 팰 수 있죠. 근데 이게 아니다 하면은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 이거 범죄는 아니야. 국가에서 막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막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나 주제나 관점이나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어떠한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독이 된다. 라고 하면은 내용 규제 들어가는 거고, 내용을 지금 규제한다. 라고 해서 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령 이렇게 했어야 됐니? 가장 덜 빡세고, 너 이거 지금 국가에서 정말 정말 해야 되는 거야? 아니라 하면은 위헌. 그래 라고 하면 합헌. 방식의 규제냐? 예를 들어서 내용 주제 관점 발화자 가지고 차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방식을 가지고 지금 규제를 할 텐데 시간, 장소, 방법, 안전 관련해서 지금 규제를 하는 것인데 그럼 내용 중립으로 가야겠죠. 그럼 중간 심사 들어가서 어쨌든 이게 지금 안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됐니?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장 빡센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될 만한 그러한 규제야. 그다음에 지금 표출 의견 말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말할 수 있어. 통과되면은 그래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여기서 또 안 된다 하면은 no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라이언은 국기 태우는 거였죠. 영장 찍는 거였죠. 그래서 영장을 찍는다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오브라이언은 이 지금 국기를 태우는 영장을 찍는 것 자체가 지금 전쟁 반대 의견을 지금 너네 국가에서 나서서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건 행정적인 효율을 위해서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첫 번째, 국가적으로 긴급했고 뭐 꼭 이걸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막지 않았을 경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었어요. 본인의 의견을.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에서 가장 덜 빡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를 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오브라인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오브라인 테스트를 통해서 판단해 본 결과 이 오브라인이라는 사람은 잘못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